근데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걸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고, 이 경우는 지금 빠져나가는 걸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를 전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우리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트라 총리 기억하시죠? 10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매스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조건 동결을 시켜야 된다. 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는 그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.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빠져나갈 때 다 자기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 빠져나가는 걸 컨트롤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요지고, 대신 돈이 들어오는 거를,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잘만 하면 투기적 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면 이거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. 오히려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걸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국 자본 중에서 투기적 자본 들어오는 거를 좀 잘 컨트롤할 생각을 해라. 그런 맥락에서 뭐 토빈스 텍스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.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.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IMF가 우리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고정환율 체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,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변동환율 시스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IMF가 하는 주요 기능이 외환위기 왔을 때 이 망해가는 나라들 구제금융해주는 역할이 이제 IMF의 주 기능인데, 그거의 이제 문제점은 모럴 해저드. 이 망하는 나라로 하여금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안 하고 IMF에 기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도 IMF를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. 얘네들이 뭐 돈 그저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또 요구를 하죠. 그 대가로. 그래서 물론 뭐 IMF 위기를 당한 나라의 모럴 해저드,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지만, 이 IMF가 처방이 제대로 된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와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, 그 다음에 그것과 대조가 되는 중국의 흑자, 경상수지 흑자, 그 다음에 엄청난 외환 보유고, 그래서 위안화의 평가 절상,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러 캐리라는 거는 뭐냐면요. 여러분, N 캐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. 제로 가까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게 N 캐리 자금이고,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리가 제로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바로 달러 캐리 자금입니다. 그래서 이 달러 캐리 자금 유입의 급증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위기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이 이제 투기 자본이 많거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. 전 세계적으로. 그 다음에 이 수버린 리스크는 나라, 국가의 위험입니다. 지금 국가의 위험들이,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그동안 돈을 각 나라가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많아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.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.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고,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얘기고, 이거랑 맞물려서 재정 적자의 문제도, 정부도 지금 엄청 돈을 풀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재정 적자의 문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를 좀 알아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은 주택용 부동산이 문제가 됐었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계속 부실이 지금
확대되고 있습니다. 중소은행 부실화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. 그렇지만 뭐 큰 또 다른 금융위기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고, 요 얘기는 이제 제가 CDS 프리미엄,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된 얘기입니다. CDS라는 그 신종 그 금융상품이 있어요. 파생상품인데, 이건 뭐냐면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전에 보험료 내듯이 이렇게 보험료를 좀 내면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. CDS 프리미엄을 내면 부도가 났을 때 그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. 이게 CDS라는 상품인데,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부도가 나면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그런 식으로 연장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그 위기 정도, 나라의 신용 정도를 이 CDS 프리미엄으로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요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. 그러다가 이게 지금은 안정이 됐습니다.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 CDS 프리미엄을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. 그 얘기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선진 그 FTSE 지수에 의하면 선진 지수에 포함이 돼서 선진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, 그 다음에 MSCI 지수가 이제 그 주식 지수인데, 선진 시장 지수인데, 이게 금년 안에 포함이 될지도 모른다. 뭐 그런 얘기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했었잖아요. 채권도 우리나라가 국채시장을 많이 키워서 지금 World Government Bond Index라는 게 이게 채권 국채 지수입니다. 여기에 우리나라 그 채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그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 살려고, 우리나라 국채 살려고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프쇼어 마켓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만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, 이건 역외 금융시장인데,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거주자,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야. 그 거래를 하는 시장이 역외 금융시장인데, 이게 영국이나 홍콩 같은 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차별이 없어요. 그냥 굉장히 규제가 없고, 그런 가운데 외국인도 거주자랑 똑같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내외 일치형 역외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런 비거주자들끼리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해야지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국인과는 별개로 외국인만을 위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내외 분리형 역외 금융시장이에요. 뉴욕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세피난처형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하마, 케이만 군도,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섬 같은 나라입니다. 조그만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제로 매겨가지고 거기서 종이회사 같은 걸 만들게 하면서, 이런 나라들은 수수료 땡기고, 또 금융거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금이 큰 그 부담이 되거든요.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, 그래서 이건 조세회피형, 이런 데를 통해서 외국인들끼리 거래가 일어나요. 조세회피형 여기 금융시장이 되고, 뭐 그냥 용어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하는 걸로 하고, 이렇게 해서 이 정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거니까 보시고,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,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 수업이 이제 끝나는데, 그동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파생상품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금융기관 경영의 위험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파생상품론과 금융시장의 그 위험관리론 같은 것들을 추가로 더 들으시면 공부에 보탬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